안녕하세요.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?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그 고금소총, 이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주 저 우스운 이야기라는 뜻이죠. 고금소총은 그 여러 문집, 조선시대에 이제 여러 문집에 한 11가지 종류의 문집에서 발췌해갖고 엮은 그 책이에요. 그래서 한때는 음담 패설집으로 알려져 있었어요. 음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탕하다 할 때 그 음자죠. 그 음담 패설은 조선시대는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소설을 갖다 패설이라고 그랬는데, 음담 패설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조선시대의 성풍속뿐만 아니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죠. 그 내용들은 보면은 물론 이제 성이 거의 주제가 많죠. 그 뭐 예를 들면 양반과 기생, 그 양반과 여종, 누구나 또 주변하는 경험 그리고 다들 뭐 해보셨을 속단말에 그런 텐데 말 있잖아요. 와서 그 잡아보기라도 하지만 다리에 있는 종년 고양이를 올라타기. 들어도 그게 겁나지 않죠. 뭐냐면은 그러면 그만큼 쉽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몸 있었잖아요. 진력에 뭐 영향을 받기 그 때문에 저 물 버스 마셔야 차장은 도움이 운전사 되는 게 밥이고 뭐 있습니다. 배우는 이어서 감독의 마시는 밥이고 데는 막 이런 그 식이죠. 이유가 뭐 있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은 그 노복과 또 여주인의 관계 역전된 뭐 등등, 또 타락한 승려들의 이야기, 아주 그 다양한 인간 군상의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. 거기에 이제 보면은 조선 초에 서거정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문인이죠. 서거정에 쓴 그 태평한화 골개전이라는 책이 있어요. 태평 시대에 한이라는 거는 한가롭다, 한가로운 이야기. 어떤 이야기냐면 골개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라는 건데, 거기 보면은 제목이 주지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자, 어느 동자승이 정각에 가서 그 부처님 계신 정각에 가서 이제 비는 거예요. 그 내용이 보면은 부처님이시여, 부처님이시여, 그때는 이렇게 컴컴한 정각에 머물러 있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화장한 이쁜 여자들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적적하겠습니까? 우리 주지 스님께서는 매일 그냥 그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과 술은 연못처럼 흐르고 고기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, 그런가 하면은 밀실이 있어서 들어가면은 밀실에서는 막 훈훈한 향기가 나오고, 또 어여쁜 미녀들이 그냥 가진 아양을 떨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, 그야말로 그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 부처님, 그대도 다음 생에는 우리 주지승처럼 그렇게 태어나면은 만족할 것입니다.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다는 거죠. 바로 이 일화는 조선시대 그 타락한 그 불교를 비판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런가 하면은 그 뼈맛을 보여주지 못해 한탄스러워하는 늙은이라는 일화가 있어요. 진담록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건데, 이제 그 어느 노인네가 이제 한탄한다는 거죠. 그럼 뼈맛은 또 무엇이냐? 그 내용인 즉슨 이제 그 가세가 좋았을 때는 첫째 딸을 20살짜리 신랑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. 당연히 뭐 초혼이죠. 그리고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이번에 둘째 딸은 재취를 보낸 거예요. 그래갖고 재취를 보냈는데 신랑 나이가 40살. 뭐 신부는 이제 뭐 한 갓스물 이렇게 됐겠죠. 그런데 또 가세가 점점 더 기울어 비난해지니까 이번에는 셋째 딸은 50살, 옛날에 조선시대 50살이라면은 말년이에요. 왜냐면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됐으니까. 그런데 50살짜리 노인네한테 그것도 세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죠.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명절이 된 거죠. 명절이 돼서 이제
그 세 딸들이 다 친정으로 온 거예요. 친정을 오면서 이제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. 보통 여자들이 그 모이면 뭐 남편들과의 뭐 성생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그 첫째 딸이 딱 그런 거예요. 어머머, 있잖아. 야, 남자의 약물에는 뼈가 있더라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째 딸이, 언니, 그게 뭔 소리예요? 무슨 뼈? 힘줄만 있던데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랬더니 이번에 셋째 딸이, 아니, 언니들 그게 뭔 소리예요? 나는 뭐 껍데기하고 고기밖에 없던데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딸들의 이야기를 엿듣던 그 노인네가, 내가 그 둘째하고 셋째 딸은 집안이 어려워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보냈더니만 진정한 뼈맛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라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.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우습죠. 그러면서도 이게 바로 우픈 거죠. 우습지만은 슬픈 현실이었던 거죠. 조선 후기가 되면은 노비 중에서도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어 갖고 뭐 양반 호적도 사 갖고 떵떵거리는 노비가 있었냐면은 그 양반이 아주 가난해지면 소위 잔반이라고 하는데, 가난하게 되면은 결혼조차도 그 어떤 자기 그런 형편에 맞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경제력이 우선인 거죠. 그런 걸 보면은 요즘도 우리가 그런 결혼할 때 막 조건을 따진다고 그러잖아요. 뭐 직장은 어디냐, 뭐 연봉은 얼마냐, 뭐 그 집은 있느냐, 막 이런 거, 아파트는 몇 평짜리에 사느냐 등등. 그래서 그 뼈를 보게 하지 못해서 한탄하는 늙은이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조선 후기 당시에 그 경제적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성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, 그죠? 그런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그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하자면, 어느 노인네가 이제 한갑잔치가 열렸어요. 조선시대에서 평균 수명이 50살이었대요. 그러니까 한갑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였죠. 심지어는 뭐 그 한 동네에선 누구네가 한갑이라고 알 정도로. 근데 한갑잔치가 열리니까 이제 다 뭐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고 또 뭐 그 축하에 그 인사를 하는데, 첫째 며느리가 하는 말, 아버님, 저는 아버님께서 천황씨처럼 그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옵니다. 그 천황씨라는 것은 1만 8천 그 년을 살았다는 뭐 전설의 그 인물이죠. 그랬더니 참 그 좋은 축수로다. 그러면서 축수라는 게 이제 그 축하하는 말이라는 뜻이죠. 이번 주는 또 질세라고 둘째 며느리가, 아버님, 저는 지향씨가 되기를 바라옵니다. 지향씨도 역시 1만 8천 년을 살았다는 인물이죠. 그것도 참 좋은 축수로다 이랬어요. 그랬는데 이제 그 셋째 며느리가 얘기하는 것이 참 걸작이었어요. 아버님, 저는 아버님께서 약물이 되기를 바라옵니다. 그 순간 사람들이, 응? 갑자기 뭔 소리? 그런 표정을 지었겠죠. 자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약물뿐이옵니다. 약물은 그래서 장년불사라,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. 그러니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말을 들은 그 노인네는 그거 참 아주 좋은 축수로구나,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. 자,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남자가 문지방 넘을 기운만 있어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. 이제 아무래도 그 농경사회에서는 그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. 자, 그런가 하면은
그 고금수청에 실리진 않았지만 기이제 상담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. 뒤늦게 이제 발견된 건데 조선 후기에 그런 성에 관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. 거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 성리학의 최고라고 하면은 누굴까요? 그렇죠. 바로 태계 이황 선생이에요. 자, 조선 명종 때 일이에요. 명종은 이제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던 때였죠. 명종 때 한 선비가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그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즉 남녀에 대한 게 또 궁금해진 거예요. 그래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흔히 그 보진이 자진이 이런 그 성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태계 이황 선생을 찾아가기 전에 당대에 또 유명한 남명 조식 선생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댁을 찾아갔어요. 찾아가고 이제 그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? 저기 공부를 하던 중에 보지가 무슨 뜻이고 자지가 무슨 뜻입니까? 그랬더니 남명 선생과 그 제자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막 크게 꾸짖으면서 거의 몽둥이 찜질 당하다시피 해서 쫓겨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래 아마도 태계 선생이라면 내 질문에 답을 주실 거다 하고 이제 갔어요. 가갖고 역시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번에 제자들이 또 와로 다 일어난 거죠. 저런 몹쓸 뭐 등등. 그때 이양 선생이 딱 제지를 하면서 내가 설명을 했지만 보지의 보자는 보배로울 보자고 지자는 갈지자. 자, 보배로운 곳으로 걸어갈 때는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지만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는 것이고 자지라고 하는 것은 자자는 찌를 자자. 즉 찌를 수는 있지만 전쟁에 나가서 쓸 수는 없는 것이다.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 선비가 아 역시 인품으로나 학식으로나 태계 선생이 으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.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? 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.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.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